또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어서 이렇게 이란, 북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지정학적 긴장 고리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이 사실 북한한테 좀 충격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란처럼 공격을 그 받을 가능성, 특히 그 뭐 참수 작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도부 제거 작전이라는 게 이제 미국 북한으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란에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악의 축이라는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세 나라를 지목했는데 그게 이란, 이라크, 북한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라크는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그 물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은 그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북한에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막아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카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쓸 거다. 뭐 이런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될 테니까 그런 걸 각인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아니면 도발하는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우리가 충분히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 문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 참수작전 성공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핵에 더욱더 집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과 강선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IAEA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속 가동 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한 틈을 타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이런 전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건 이란 사태하고는 상관없이요. 북한이 원래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이제 그 비핵화에 비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을 하니까 요새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핵화란 말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비핵화란 말을 자꾸 안 쓰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건 곤란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협하는 핵무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 대두했는데요. 그때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 핵무기를 우리한테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 우리한테 핵무기를 쓰면 방사능 영향이 북한에도 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그 핵무기를 우리한테 운반할 수단이 없었거든요. 뭐 다 이렇게 미사일의 사거리가 막 그 한반도로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쓰고 싶어도 우리한테 쓸 핵무기가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게 어떻게 핵무기를 쓸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남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운반 수단으로 뭐 KN-23, KN-24 같은 어떤 단거리 미사일들 심지어 요새는 이제 300mm 그 다연장 로켓에도 이제 그 핵탄두를 넣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운반 수단도 다 마련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두 국가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북한 핵의 위협을 몸소 느끼고 뭐 거의 여론조사에 보면 70%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이렇게 위협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북한 비핵화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그러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이 요즘 한국과는 적대적 두국거란론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미국과는 직거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종의 몸값 올리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방식이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별로 통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거기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국회도 세미나를 하는데 태영호 전 의원께서 네.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9차 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놀랍게 생각했던 거는 북한의 주적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래서 북한은 원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네. 주적이 미국이다. 네,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해방시켜야 될 존재. 같은 민족인데 지금 뭐 미국의 식민지처럼 돼 있으니까 해방시켜야 될 존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그걸 바꿨더라. 주적은 한국, 주적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면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바뀐 게 너무 본인은 약간 놀라웠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옛날 김정일 시대 때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떤 교류하고 협력하고 뭐 대화하고 이랬던 시절을 자꾸 이제 생각하면서 그 시절로 이렇게 막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그 올드 보이들의 시대착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우리 그 통일부 장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중동 사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더 큰 것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자산과 병력을 만약에 집중하게 된다면 동북아 억제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항상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우리의 억지력을 절대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로 해서 우리 이제 주한 미군의 자산이 뭐 중동으로 좀 옮겨가든가 이런 일은 뭐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를 방지하면서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라크 전에 참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제는 우리의 억지력은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 그거는 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서 협의를 하면 그건 당연히 뭐 동맹국인 미국도 납득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지력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를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용소에는 20대 북한군 포로가 2명이 있고 또 모두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당연히 이 두 사람은 귀순 의사를 그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통위 상임위에서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답이었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2명의 병사가 자기들에겐 중요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포로 교환을 협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돌려주게 되면 대신에 뭐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를 돌려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니까는 저쪽으로 러시아로 돌려보내진 않지만 이제 우리한테 달라고 할 때는 자꾸 이제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 설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 병사들이 러시아로 송환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막은 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한테 이 두 사람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그렇게 2단계로 나눠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이제 뭐 남북 관계를 자꾸 고려해가지고 이런 이 병사들 데려오면 북한이 싫어할까봐 적극적이지 않다든가 이런 거는 전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목숨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귀순 의사를 모두 밝혔다고 해요. 2명 모두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도 분명하게 이 좀 정부에 그 꼭 이 사람들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좀 여론을 좀 보여주시면 정부가 지금보다는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솔직히 지금 북한에서도 이 병사 2명이 우리나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노력을 지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가 이제 너무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적극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여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